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류 의원들에 대한 헌신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취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면서도 당의 승리를 위한 헌신과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 여구만으로는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에는 석 달은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친윤, 중진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내부를 향한 쇄신의 경고로도 해석되면서 당내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 차별화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해 국민의힘 역시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친윤, 중진 희생 요구에 다시 한번 불을 댕긴 셈입니다. 경남의 3선 이상의 중진은 5명,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재선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재선 정점식 의원, 초선 서일준 의원도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또 김기현 전 당대표를 옹호하며 주류 희생을 거부한 모양새가 된 일부 초선 의원들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치 신인격인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발빠르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며 현역 의원들과 차별화를 꾀합니다. 강력한 쇄신,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게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경남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KBS는 올 한 해도 유권자들이 뽑은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이들의 자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은 징계와 법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의령군 의회 3선의 김봉남 의원, 김 의원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공사와 용역 등 370여 건, 35억 원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남편 소유 회사의 수십억 원대 비상장 주식 공개를 누락한 사실도 KBS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수사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합니까? 빨리 안 가고. 관계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재산 공개 누락과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무더기 수의 계약에 대해 의령군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최종 처분을 위한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도 감시망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김해 씨와 창녕군 일대에 보유한 농지 2필지 8,000제곱미터를 들여다봤더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은 농민단체 고발과 기소로 이어졌고 이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혐오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을 뻥을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 양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 그리고 감시, 논평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힘이 되고 지방자치의 자양분이 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는지 KBS는 2024년 새해에도 한층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수억 원대 투자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 물품을 낙찰받았지만 이를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해 규모가 20%로 크게 축소된 겁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 1년여 만에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상자에는 압류품이었음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2년 전 마스크 공장 운영자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권택수 씨. 피해금 회수를 위해 A씨 공장에서 마스크 8만 장을 압류했고 경매를 거쳐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권 씨는 보관 중이던 마스크 절반인 4만 장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용의자는 A씨의 친족인 B씨. 사기 피의자의 가족이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뭐랄까요? 이게 사기 오빠한테 또 사기당하고. 하지만 절도 피의자 B씨에게 내려진 법적 처분은 벌금 300만 원.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이 192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80박스 중에 40박스가 없어졌다 했는데 왜 7박스밖에 없어진 걸로 당신이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도난 물품은 마스크 4만 장이었고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2만 7천 장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7천 장만 피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CCTV 한 달치 분량을 토대로 범행 장면이 찍힌 것만 포함한 겁니다. 우리 담당자는 CCTV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스크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던 건 같은 것 같아요. 억울한 권 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한편 빠진 피해 금액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금액 재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젯밤 부산 기장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전기 콘센트에 쌓여있던 먼지로 인한 누전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가건물이 밀집한 곳에선 이런 화재 위험이 더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 가게 천장이 뻥 뚫려 앙상한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뒤편 창고 안은 아예 녹아버렸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던 콘센트에서 난 불 때문입니다. 전기에서 일이 나와가지고 불이 번쩍번쩍 했을 때 신고를 해가지고 불을 밟고 끄거든요. 콘센트에서 시작된 불은 가게 천장과 창고 일부를 태우고 꺼졌는데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가건물이어서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른바 트래킹 현상. 오래 꽂아둔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고 습기가 차 절연 상태가 나빠져 불이 났다는 겁니다. 먼지가 쌓이면서 그 먼지를 통해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미세한 전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이 축적이 되면서 이것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트래킹 현상입니다. 지난 3년간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만 9천여 건. 이 가운데 3,800여 건은 트래킹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처럼 가건물이 밀집해 있고 먼지와 이물질이 잘 끼는 야외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장 내 콘센트는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일단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외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소방당국은 점검 대상 확대 등 대안 마련과 함께 상인들에 대한 소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 나눔 이웃 돕기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오토텍 김재환 대표께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치과의사회에서 300만 원, 안골포중학교 비즈쿨 동아리 비즈마켓 수익금 113만 9,500원, 함안군 법수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10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가 원희대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로 교통체증과 불편이 잇따르자 공사 상황에 맞게 신호 운영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BRT 공사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통행 시간이 37분에서 54분으로 10여 분 늘었고 또 퇴근 시간대에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원대로 우회 등을 안내했습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는 내년 3월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김해시 한림면과 창원시 동읍을 잇는 국도 14호선 김해 구간 공사가 마무리돼 내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합니다. 이 구간은 길이 7.3km, 왕복 4차로로 2007년 착공해 올해까지 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해시는 새 도로가 진영 신도시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도 25호선과도 연결돼 김해에서 창원까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김해와 밀양, 양산 등 동부권역에도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 보건소와 협력해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부권 위기개입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위기개입팀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자살 위기 등의 상황에서 상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520차례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7분쯤 밀양시 삼랑진읍 야산 2부 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석대와 진화장비 11대, 진화대원 7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를 이어가고 있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3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B&K 경남은행에서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B&K 경남은행의 전 지점장이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무단 개설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6달 동안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376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카이는 2026년까지 위성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를 지원하고 평가에 필요한 장치 관련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은 2034년까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밀한 위치와 시각 등을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한 석유 판매업체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물질을 섞어 관광버스에 주유했고 또 다른 법인은 탈세를 목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석유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